인터TV의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. 오늘도 정말 멋진 두 기자님과 함께 하는데요.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. 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아스날에 13년간 속아온 호구너 신명기 기자라고 합니다. 호구너. 네, 누가 봐도 속아온 사람이네요. 표정이. 그쵸. 오늘 주제를 사실 좀 스포한 걸 수도 있는데 네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정지훈 기자님 인사해주세요. 네, 오늘도 발렌시아 MC와 함께해서 기분 좋은 남자 인터폴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세 번째네. 기자님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약간 신명기 기자님과 좀 상반된 분위기예요. 저는 오늘 유독 기분이 좋은데요. 네. 사실 우리 첫 방송 이벤트, 개국 이벤트 기억나시나요? 아, 그럼요. 네이마르 대 아자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나왔나요? 뭐 티가 나죠 너무. 맞아요. 누가 봐도 지금 기자님이 승인하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첫 방송 할 때 좀 팀장이 좀 지갑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. 참 이게 안타깝게도 열고 싶어도 못 여는 이 상황이 와서 참 이현호 기자한테 미안하고.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네, 그렇다면 방송 울렁증이 생긴 이현호 기자님의 벌칙 영상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인터TV에서 아자르 대 네이마르 편에서 제가 아자르 편을 맡았던 이현호 기자입니다. 네, 아쉽게도 투표 결과 네이마르가 승리해서 저는 아자르를 맡았기 때문에 제 사비를 들어서 직접 이 유벤투스전 티켓을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호날두가 경기를 뛰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당첨된 분께 제가 직접 티켓을 드리러 가겠습니다. 다음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추억 끝나가세요.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다른 이벤트도 많이 해주세요. 이현호 기자님 어떡해요. 정말. 지갑을 제대로 여셨는데 그래도 당첨자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네요. 유벤투스전 진짜 보고 싶었는데. 자, 부럽고요. 신명기 기자님도 너무 조용하세요.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무래도 후배 기자가 심각하게 당하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데. 네,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해보겠습니다. 본격 기자들 사비터로 방송하는 방송, 만드는 방송 인터 vs 주제는 3화 주제는요. 네. 맨유와 아스널 누가 더 EPL의 명문 클럽인가입니다. 아무래도 좀 싸울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고요. 서브 주제가 있습니다. 요새 워낙 못하기 때문에 누가 더 몰락하나. 안돼. 이게 메인 아닌가요? 그렇죠. 네, 지금부터 맨유와 아스널과 맨유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사실 그 지난 시즌을 보면 리버풀이랑 맨시티가 좀 주도를 했어요. 하지만 좀 정체적인 역사를 보면 맨유와 아스널이 그래도 최고의 명문 클럽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죠. 역시 축자라 우리 발렌시아 MC. 맞습니다. 일단 맨유를 먼저 좀 얘기를 저는 맨유로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잉글랜드 축구 1부 리그가 1992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재탄생을 했는데요. 그때부터 이 어떤 새 시대의 헤게모니라고 하죠. 이걸 완벽하게 장악한 팀이 바로 맨유라는 클럽입니다. 그러니까 EPL 탄생 이후 무려 13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자랑하고요. 뭐 명실상부한 뭐 전 세계 뭐 유럽 뭐 다 필요 없고요. 전 세계 가장 큰 클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사실 좀 저희 서운하잖아요. 뭐 맹구 맞아요. 뭐 맹체스터 뭐 저기 뭐 이상한 어디 표정이 좋아지셨어요. 갑자기 아스날 따위가 저희가 보내드렸잖아요. 그죠. 맹구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좀 마음 좀 안타까울 뿐이죠. 이런 얘기 듣는다는 게. 근데 이 맹구라는 그 어감이 좀 귀엽지 않나요, 기자님? 귀엽죠. 이것도 팬식으로 봤나요? 대단한데. 그런데 이 EPL 최고의 클럽 맹구라는 이것까지 귀여운 이 맨유. 잘하셨네요. 잘 받고 있어요. 네, 어떻게 탄생했나요? 네, 제가 또 역사학도 출신입니다. 뭐 다들 잘 몰라요. 제가 역사학도 출신인지 본격 역사 출신 기자인데. 이 뭔 개소리야! 일단 맨유는 1878년 그러니까 중산층 노동자들 그러니까 랭크셔 앤드 요크셔 어려워요. 어렵네요. 네, 철도의 뉴턴 히스 지사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만들었다는 걸로 유래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이제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산업혁명과 또 좀 연관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때 공업 도시가 많이 생겨 리버풀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유럽 산업혁명 때 많이 도시들이 세워지면서
명문 클럽들이 좀 그 부분에 좀 많이 생기는 뭐 런던을 제외하고요. 네. 많이 생기는데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찬가지로 그럴 때 생겼고요. 당시는 노동자들이 만든 실업팀이었습니다. 이름이 유턴 히스 어려워요. FC. 유니폼 색상은 녹색과 노란색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아니요. 저 이름이 조잡한 것 같은데요? 네? 이름이 좀 조잡한 것 이름으로 공격을 네. 한다고요? 뭐, 공할 게 없으니까 이름 신명기 이름 어때요? 뭐 이상해요. 지금도 해서 맨유 팬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녹색과 이런 옐로우가 섞인 유니폼을 가끔씩 입는 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올드 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철도지부에서 독립한 유턴 히스는 그러니까 자금난을 겪었어요. 근데 그때 어려움을 좀 겪다가 투자자를 만나서 기존의 맨체스터를 재탄생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맨유가 태어난 거고요. 이때부터 유니폼 색깔도 빨간색, 그러니까 레드데블스라고 하죠. 빨간색과 흰색으로 변화를 줬습니다. 뭐 이때부터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어쨌든 말씀드린 산업혁명과 함께 축구가 대중화.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실 일하는 거 외에는 그 당시에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노동 일하는 시간에 하는 게 없었어요. 지금처럼 뭐 컴퓨터 게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 게 없다 보니 축구라는 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요. 그러면서 맨체스터 도시라는 중심으로 맨유가 이제 생기면서 엄청난 대중화로 되게 됩니다. 이때부터 이제 축구가 대중화가 됐고 맨유도 같은 길을 걸면서 명문 클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 뭐 맨유 역사 잘 들었고요.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스날의 역사도 뭐 만만치 않죠. 일단은 아스날의 별명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네. 일단 아스날은 거너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 그게 총 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. 일단 거기서 군어라는 용어가 생겼거든요. 그 뜻이 이제 아스날 팬인데 원래 뜻이 바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보 같군요. 아스날이 빅클럽으로 좀 올라설 수 있고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. 이제 1919-20 시즌 굉장히 오래전이죠. 그 1부 리그에 승격을 했어요, 아스날이.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습니다. 우와. 네. 맨유는 어땠죠? 한두 번 있습니다. 네. 원래 이게 삶이랑 굴곡이 있어야 재밌죠. 안 되겠어요? 전 좀 맞아야 해요. 네. 우승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사실 이게 조금 편파적인 좀 이렇게 대본이긴 해요. 왜냐면 저희 그래요? 그 팀장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. 짧은 팀부터 하시라고. 그러시네. 네. 저는 사실 우승 커리어를 네. 딱 대놓고 넣으셨길래 약간 킬링 포인트 살리신 것 같은데. 아니 짧은 네,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인정하겠습니다. 뭐 맨유보다 아스날이 우승이 적은 건 사실이고요. 뭐 리그나 뭐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좀 아스날이 우승 면에서 좀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. 그래도 리그는 13번 우승을 했고요. 네, 맨유, 리버풀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고 FA컵에서 13번 우승하면서 최다 우승팀으로 남아있거든요. 그 부분이 사실 좀 그래도 자랑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. 네. 대신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2006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회를 잡았었는데 바르셀로나에 패했거든요. 사실 그때 결승전에 올라간 것도 런던 구단으로는 처음 우승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네. 저도 그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 분명히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좀 졸다 보니까 2대1로 역전이 돼 있더라고요. 재미없으셨나봐요. 네. 아름다운 축구가 아니라. 네. 그래서 비기어를 놓쳤고 네. 유로파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에서도 두 번째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네, 눈물을 흘렸습니다. 실패 전문가. 네. 그건 아니고요. 네, 뭐 우승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기가 죽으시길래 우승 경험이 별로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죠. 많은데요? 네. 엄청 많은데 네. 맨유는 좀 어때요, 기자님? 네, 뭐 짧아서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뭐 맨유가 잉글랜드를 넘어 왜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고 불리는지는 뭐 우승 커리어를 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. 네. 바로 잉글랜드 클럽 최초로 트래블을 한. 트래블. 네, 지난 시즌에 트래블. 네, 지난 시즌에 맨시티가 잉글랜드 트래블을 했죠. 뭐 미니 트래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. 뭐 맨체스터 이스 블루 아닌가요? 네.
맨체스터는 뭐 레드와 블루가 섞여 있죠. 혼합이 돼 있어요. 근데 레드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, 색깔이.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괜찮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아직 레드가 돼서 있죠. 영국에서 없어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. 영국에서도 장난 아닙니다. 지금 뭐 잉글랜드의 자존심하면 뭐 맨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승컵을 말씀드릴게요. 뭐. 많이 쫄리시는 것 같은데 서로를 얘기 못하게 지금. 네. 일단은 뭐 트래블을 차지한 클럽이기도 하고요. 우승 기록도 화려합니다. 뭐 1907년 08 시즌 일부 첫 우승을 차지한 후에 무려 20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잉글랜드 이게 바로 최다 우승 기록입니다. 되게 짧네요. 네. 이제 뒤에 또 얘기하려고요. 트래블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끝난다면 단순한 B클럽, 뭐 단순한 아스널 같은 B클럽 정도가 되겠는데 굳이 아스널 같은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? 뭐 그냥 B클럽이니까요. 거기는 저희는 이제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이고 여기는 단순한 너무 재밌다. 여기가 뭐 맥시멈 우린 T.O.P. 네가 그냥 코피였다면 이 사람 내 T.O.P야. 웃겨. 뭐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FA컵은 물론 최다 우승 맞아요. 근데 맨유도 FA컵 12회, 리그컵 5회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3회 이게 크죠. 그리고 등 무려 68회나 우승컵을 들어올린 아주 명문 클럽입니다. 무엇보다 위대한 명장 퍼거슨 감독 시절에 1998-99 시즌 리그, 챔피언스리그, FA컵 영광의 트래블. 그러니까 잉글랜드 클럽은 최초고요. 차지하면서 잉글랜드 역사에 이미 넘사벽 클럽이 된 바로 맨유가 그런 클럽입니다. 어딜 아스널이 뭐 일단 뛸 수가 없어요. 다시. 근데 그 트래블이 언제 했다고요? 98-99 시즌이요. 몇 살이셨어요 그때? 그때가 왜일까?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요.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명문 클럽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.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맨유는 사실 다들 아시죠? 퍼거슨 감독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우리 뭐 역시 레드로 맨체스터 이즈 레드. 레드. 그렇습니까? 그럼요.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맨유에는 이제 첫 유로피언 컵을 안긴 맷 버스비 감독. 아까도 아스널에 뭐 영광의 3명의 감독이 있다. 맨유도 3명의 감독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첫 번째가 맷 버스비 감독이고요. 위대한 명장이 있습니다. 버스비 감독은 1945년부터 69년까지 맨유를 이끌었고 그때 이제 황금 세대라 불렸던 보비 찰튼, 뭐 데니스 로, 뭐 조지 베스트 등 맨유 레전드들과 함께 6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. 그러나 맨유를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맨유를 좀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을 끄는 감독이 맷 버스비라면 세계적인 클럽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기로 전국구화된 쉽게 말하면 전국구가 된 클럽을 만들게 된 거는 바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. 1986년 맨유의 지휘봉을 잡았고요. 2013년 은퇴할 때까지 무려 27년간 총 38개. 그러니까 맨유가 아까 거의 절반 이상을 이 퍼거슨 감독 때 시절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. 리그 13회, 챔피언스 리그 2회까지 포함해서 뭐 총 38개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.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처음 맨유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좀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잉글랜드 모든 클럽들이 헤이즐 참사라고 아실 거예요. 뭐 많은 팬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때 이후로 잉글랜드 클럽들이 유럽 그 대항전에 못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이제 퍼거슨 감독이 들어오면서 당당한 포부를 밝혔는데 그냥 단순한 뭐 아까 단순한 B클럽이 아닌 아스널이 아니라는 얘기죠. 단순한 B클럽이 아닌 좀 맨유를 다시 한번 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좀 정상으로 좀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전설의 트래블을 차지하면서 이때 그리고 이후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영국으로부터 기사 자격까지 받는 경이라고 불리죠.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벵거 감독도 잘 존중하는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이 퍼거슨 감독의 기록이나 뭐 이런 거는 따라올 수가 없고 감독 위에 감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엄청난 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그 팀장님께서 맨유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. 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? 네, 말씀하시죠. 네, 그 퍼거슨 이후의 감독 얘기는 왜 없나요? 벵거 감독 이후로는 뭐 얘기해야죠. 에메리 감독. 에메리 있으면 저희 무리뉴. 왜 다 빼시는 거죠? 근데 그건 뭐 너희 너무 많으니까 감독이 너무 좋은 없으니까 에메리 얘기하는 거고요. 뭐 사실 무리뉴는 조금 빼도 그만큼 역사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말리면 안 돼요, 이사님. 좀 흔들렸죠. 네, 뭐 감독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멋진 퍼거슨 감독 얘기까지 잘 들어봤고요. 맨유에 퍼거슨 감독이 있다면 아스널에는 벵거 감독이 있겠죠? 그렇죠. 벵거 감독은 사실 선수로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특출난 족적을 남기지 못했던 걸로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 좀 자질을 보였는데 이제 AS 모나코에서 우승도 차지하고 근데 이제 승부조약이 뭐 다른 팀이 좀 나오면서
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제 그만둔 다음에 뜬금없이 일본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일본 나고야 그랜퍼스로 부임해서 좀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또 갑자기 아스날로 부임을 하거든요. 지금 정세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일본이랑 역시. 그래서 아까 일본 얘기가 좀 있는데 좀 무섭습니다. 벵거 감독이 또 이제 좀 잘했던 부분들이 영국 선수들만 그 좀 고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타국가 선수들 특히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 선수들을 적절히 섞었고 베테랑과 좀 유망주들을 잘 데려오면서 아스날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. 특히 저는 사실 아스날을 좋아하게 된 게 우승을 해서가 아니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지금 막 팀들이 막 엄청난 돈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좋아 보이지 않고 좀 우리는 선수를 사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벵거 감독은. 좀 어떤 선수가 있어요? 이제 물론 아스날이 뭐 유스 출신에서 뭐 선수들을 키워낸 건 아니었지만 해외에 있는 선수들을 좀 유망한 선수를 데려온 경우가 있었는데 뭐 파브레가스라든지 뭐 앙리도 유스 정도는 아니었지만 젊을 때 유벤투스에서 좀 안 좋을 때 데려왔고요. 그리고 뭐 플라미니 선수, 뭐 반페르시 선수, 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작은 아이가. 그래서 무패 우승을 비롯해서 맨유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고요. 그리고 롱볼 축구가 많았던 EPL 축구인데 지금도 뭐 그런 팀들이 많지만 맨유도 좀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근데 이제 아스날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고 벵거 감독이 오면서 좀 짧은 축구와 좀 아름다운 축구 이런 걸 추구하면서 뭔가 독특하고 유니크한 팀 색깔을 만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벵거 감독이 사실 추앙받았던 이유기도 하고요.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두 팀 모두 정말 명문 클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이제는 감독에 이어서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